정리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사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너무 많이 그냥 미리 사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못 버리는 물건들 중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 바쁩니다. GPT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물건을 가지런히 보기 좋게 정리하는 쉬운 방법 있을까요? 물건은 삶의 흔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면 사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고 또 직업이기 때문에 잘 열지 않고 숨기고 싶은 서랍장을 열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너무 깜짝 놀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마치 사람을 상담하거나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처럼 공간만 봐도 그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거에 뭐 했는지, 현재에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너무 놀라운 사실은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조합은 바로 미래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시구나. 예전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구나. 옷장을 보니까 옛날에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셨구나. 혹은 직장 다닐 때 무슨 옷을 입었구나. 이분이 운동을 하는구나. 운동은 또 어떤 종류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류의 물건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타인의 시선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살핀다면 내가 예전에 요거에 좀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운동하려고 샀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런 운동기구를 버리기도 하고요. 가장 사람들이 못 버리는 류의 물건들을 꼭 집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못 버리는 물건들 중에 순서가 있겠지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책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공부할 때, 자격증 같은 거 도전할 때, 자기계발처럼 뭔가 좀 잘 살려고 필요한 류의 책들을 이제 사서 다 읽기도 했고요. 어떤 책은 읽다가 말기도 했고, 책을 막 10권씩 사가지고 다 읽지 못한 채 그냥 한 장도 피지 않고 책장에 꽂혀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있냐면 그렇게 보지도 않을 채 책장에 두기보다 그냥 실사로 출력해서 도배처럼 그냥 벽에다가 붙이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러면 책장도 좀 빠지고 그 공간도 좀 쾌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마치 책을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과시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의 안정용으로 생각합니다. 정작 책이라는 물건들은 읽어야지 그 책의 빛을 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책을 읽는 건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책을 꼴릴 수 없을 만큼 책장에 꽉 차 있고 그냥 지금 현재 읽어야 되는 시점인데 타이밍을 놓치는 책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샅샅이 좀 파악하고 그 물건들이 내 현재에 또 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물건보다는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물건, 내 미래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 목적 이런 것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과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잦은 시간을 갖고 좀 더 많이 이렇게 만지고 사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요.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게 되었다.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 정리가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건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소유한 물건이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그리고 기한처럼 소비기한, 사용기한, 유통기한처럼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으려면 시간을 쓰기도 하고요.
분명히 있는데 사서 또 넣다 보니까 냉장고에 있거나 식료품 같은 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런 류의 반복 구매, 중복 구매 같은 게 발생해서 공간을 낭비하거나 다 쓰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죠. 그래서 정리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사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너무 많이 그냥 미리 사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습관을 만드는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본이 바로 소비 습관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물건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버리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소비 습관의 통제예요. 이 소비 습관을 통제하는데 쓸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은요, 쇼핑 목록, 구매 목록처럼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바로 즉흥적으로 그냥 어플 열고 주문하지 마시고 일단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쇼핑을 하실 때도요, 그냥 능청하게 1시간, 2시간 이상씩 쓰기보다는 30분만 쇼핑하겠다 혹은 3만 원만 쇼핑하겠다는 시간이나 돈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서 한번 쇼핑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 습관을 통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간단한 실천들이 정리 습관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들을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요, 가지 않는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을 때 많이 가는 곳들 중에 슈퍼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이 땡일 수도 있고요, 그냥 생필품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이런 류의 매장들 혹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꼭 방문하는 코너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 가겠다, 필요한 물건 3개 이상 적었을 때 가겠다, 그리고 그 물건만 사오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기준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기보다는 재구매만, 늘 좋아하는 브랜드나 제품을 적정 수량만큼 그렇게 사셔서 정리된 공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반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에 대한 도전의식이 많고요, 살 때 그냥 왕창 사는 경우도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리된 공간을 만드는 빠른 실천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부터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100가지의 물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뭐 굿즈, 한정판 이런 것들을 많이 사며 가지고 있었던 삶에서 딱 제한된 몇 개의 물건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선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삶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물건은 그냥 그동안 부수히 많이 있던 수만 개의 물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가지 물건 속에서도 삶의 풍요로움을 느꼈다. 예전에는 이제 머신기로 커피를 내렸는데 이걸 못하니까 손으로 갈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귀찮음이 있지만 오히려 커피 향을 좀 더 느낄 수 있었고, 좀 더 느림을 통해서, 여유로움을 통해서 삶이 속도나 그냥 방향성 없이 달려가기보다 진짜 삶에 치밀하게 진정한 삶의 의미 같은 거, 그래서 물건을 정리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물건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한 것만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스토리 만들기라고 이야기해요. 물건들마다 그 물건이 이 공간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그 공간에서 물건들이 사용될 때 나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다 존재하는 데는 그게 왜 존재하고 또 이 물건들이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게 연결돼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현재 또 혹은 앞으로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만들 수 없는 그런 류의 스토리의 물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제가 목적, 가치 2가지를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선별, 판단, 결정 같은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 만들기 훈련을 하는데, 이 스토리 만들기를 위해서 정리 미션 같은 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쇼핑백 버리기 미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제 쇼핑하면서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모으다 보면요, 수백 개씩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쇼핑복 같은 경우에도 나에게 정작 필요한 개수는
딱 몇 개, 그리고 사이즈별로 뭐 한두 개, 혹은 원하는 재질, 좋아하는, 선호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재질의 쇼핑백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짱짱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딱 브랜드가 있는 쇼핑백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런 특정한 물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수, 혹은 사이즈, 혹은 재질, 그래서 그렇게 선별된 물건들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멋진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킹을 한답시고 베이킹 재료를 엄청 사놨는데 그것을 쓰지도 않고 방치되어서 여러분 인생 스토리에 이 베이킹이 없는 것이지요. 운동을 한다고 각종 운동기구를 사놨는데 그냥 계속 먼지만 묻고 있고 집에서는 그냥 누워만 있고 그냥 살은 찌고 이런 스토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 물건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스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토리와 연결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만들고 싶지 않은 스토리, 내가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신다면, 공간 속에서 정리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실천이 되실 것입니다. 꼭 버려야 하는 물건 잘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걸 남겨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한테 옷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리시냐니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안 입는 옷 버리는 게 정답이라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옷들을 버렸다.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 자기는 좀 프리한 스타일이라서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입고 다니다 보니까 옷은 계속 늘어나는 나지 제대로 못 버렸던 것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버려야 될 옷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불편한 옷 많이 버리고요. 올이 나가거나 손상된 옷, 세탁이 안 돼서 품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류의 옷들, 이런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라 어떤 것은 3개, 어떤 것은 5개 정도 될 수 있는 그 기준들로 다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 정리를 못하면 내가 이걸 버려야 될지 남겨야 될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버릴 때는 이런 기준이, 그런 이유의 기준들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여러분 챗GPT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정리를 못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챗GPT가 정리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렇듯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마치 정리수나 전문가처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 주로 버리기 어려웠던 물건들인 것이죠. 옷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추억의 물건, 이런 류의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색하셔서 챗GPT한테 물어보셔서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너무 놀라운 사실은 모든 물건들을 정리할 때 명확한 원칙, 기준이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불편한 옷 버리세요, 5년 정도, 3년 정도 안 쓴 물건 버리세요, 중복되는 거 버리세요,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이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 속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바로 기한이 있는 물건입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아까 소비기한, 유통기한, 사용기한 같은 만들 때부터 날짜가 정해진 물건이에요. 실제 그렇게 기한 지나서 제대로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서 소비기한이 지나 버려야 되는 물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캐비어라면 얼마나 돈이 아까웠겠습니까?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인데 빨리 먹었으면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졌을 텐데 그런 거를 막 5만원, 10만원 주고 누군가에게 선물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구입하셨을 텐데 그런 류의 물건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왜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저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내 인생이 좀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 정리할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물건들 중에 내가 이건 진짜 중요한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들 한번 그냥 문 열고 닫지만 마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주로 냉장고에 있고요. 식재료를 보관하는 곳에 있고요. 식품과 약품 같은 그런 특별한 물건들 속에 바로 이 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숫자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언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기한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물건 정리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는 윤선현의 정리학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픈 채팅방,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정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